안녕하세요.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제가 인텔과 엔비디아의 스와트 분석을 올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기업의 스와트를 올린 후에 시장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올렸던 스와트의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시장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위기 부문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댓글로 제 분석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구독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조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엔비디아와 인텔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완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시장 정세의 변화는 이것이죠. 애플, 구글, 아마존, MS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버용 반도체 부문에서 인텔과 엔비디아가 잡고 있던 헤게모니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텔에게는 이러한 탈인텔 선언, 즉 자체 칩 개발 선언이 큰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텔은 AMD에게 PC와 노트북 부문에서 이미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서버 분야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그나마 반도체 제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입지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인텔에게는 정말로 뼈아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를 운영 중인 아마존, 그리고 세계 2위 클라우드 업체인 MS가 모두 인텔의 X86 기반 서버용 CPU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언택트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마존과 MS가 클라우드 서버를 증설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텔의 서버 CPU의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1분기에 인텔은 최고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코로나 1차 팬데믹이 강타했던 지난 2020년 1분기 인텔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PC 부문 매출은 14% 정도 신장되는 데에 그친 반면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43%가 신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인텔은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요. 바로 7나노 공정개발 실패를 인정하면서 7나노 적용 제품의 양산 시기가 최대 6개월에서 1년가량 지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를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인텔이 가진 생산과 제조를 동시에 발전시키지 못하는 인텔이 가진 고질적인 딜레마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텔의 위기의 시간에 급부상한 기업이 있죠. 바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또 다른 기업 엔비디아였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기업인 아마존과 MS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면서 엔비디아 GPU는 그야말로 날개가 돋은 듯 팔렸습니다. 급기야는 시가총액에서 인텔을 넘어서 버리는 기염을 토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2020년 말 인텔과 엔비디아는 동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엔비디아의 주요 매출처였던 아마존과 MS가 서버에 사용될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똥이 엔비디아에게까지 튀기게 된 거예요. 또한 이미 애플은 ARM 아키텍처 기반의 M1 칩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산해서 자사 컴퓨터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성공을 해버리죠. 이는 PC용 CPU 시장에서 인텔과 대적할 또 다른 걸출한 경쟁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PC용 CPU 시장에서 인텔이 X86을 기반으로 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음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인텔보다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전력 효율을 가진 칩셋을 얼마든지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물고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자체 GPU까지 개발할 것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M1 칩까지 이런 괴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체 개발하게 될 GPU는 또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을 드러내게 될지 정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애플 기기에 엔비디아의 외장 GPU나 인텔의 내장 GPU가 아니라 애플의 자체 GPU가 탑재된다면 그 파장 굉장히 크겠죠. 애플의 M1 칩 성공 뉴스와 함께 구글도 자사 AI 칩 성공 뉴스를 알려왔습니다. 지난 8월 구글은 이미지 인식과 같은 AI 학습에 고작 30초가량밖에 걸리지 않는 칩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기존 AI 칩에 비교해서 약 3배가량의 성능을 향상시킨 칩이라고 하니 그 괴물 같은 성능을 가늠할 만한데요. 구글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득세하고 있었던 AI T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엔비디아 TPU보다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신형 자사 TPU인 V4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버용 AI TPU 시장에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지금까지는 GPU의 병렬 연산 방식을 극대화시킨 엔비디아의 상용 TPU가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구글이 엔비디아의 TPU를 뛰어넘는 자사 TPU인 V4를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에 성공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각각 인텔과 엔비디아를 저격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연말에는 데이터 센터 기업의 최강자인 아마존과 MS가 자체 AI 칩셋을 개발하겠다고 공식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마존과 MS가 탈인텔을 선언하면서 서버 시장의 최강자인 인텔을 정조준했습니다. 아마존과 MS는 전력 소모가 큰 인텔의 서버용 CPU가 아닌 저전력 프로세서에 특화된 ARM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서버용 CPU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아마존과 M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62.9%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의 절대 강자들입니다.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45% 정도의 절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MS 애저가 17.9%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큰 손인 아마존과 MS가 탈인텔을 선언하고 성공적으로 CPU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그 성능이 M1 칩처럼 인텔 서버 CPU의 성능을 한참 뛰어넘는 걸출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경우 인텔의 반도체 업계에서의 지배적인 입지는 더욱더 약화되고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마존과 MS의 자체 AI 칩 개발은 엔비디아에게도 악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엔비디아가 주도적 모멘텀을 장악하고 있는 서버 가속기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도전장을 이미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텔의 X86 기반의 서버용 CPU가 지금까지 득세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ARM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프로세서로 교체를 할 경우에 GPU의 사양이 이 CPU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MS가 새로운 서버용 CPU에 호환이 가능한 자체 GPU를 생산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릴 경우 엔비디아도 직격탄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아마존 웹 서비스 측은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머신러닝에 특화된 프로세서인 트레이니움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AWS 측은 기존 GPU 기반 인스턴스 대비해서 45% 낮은 비용으로 30%가량 높은 처리량을 보여주는 칩을 개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 트레이니엄 가속기를 내년부터 클라우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선언을 해버렸죠. 세계 최고의 데이터 센터 그룹에서 이번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GPU 기반의 서버용 반도체의 최고봉인 엔비디아에게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하자면 세계 최고의 데이터 센터 그룹의 수장인 아마존과 세계 최고의 팬덤을 보유한 애플이 탈인텔
탈 엔비디아를 선언을 하면서 전통의 강호였던 인텔과 엔비디아가 이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MS와 구글까지 가세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칩셋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의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인텔이나 엔비디아를 휘청하게 만들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텔 X86 중심의 CPU 아키텍처의 지배력이 ARM 아키텍처를 활용한 저전력 프로세서 진영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개념의 AI 가속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GPU의 병렬 연산 방식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엔비디아의 가속기 모멘텀도 점점 약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만약 엔비디아가 여러 악재를 뚫고 ARM 인수에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면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던 아마존과 MS 그리고 이미 ARM 아키텍처 기반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양산 중에 있는 애플의 수익이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ARM의 아키텍처 로열티가 엔비디아의 수익으로 곧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마침내 성공할 경우 아마존, 애플, MS라고 하는 현재 IT 기업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이 인텔의 품을 떠나서 엔비디아의 품에 안겨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도 우리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인텔과 엔비디아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보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